네, 이용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예. 대선 열차 때 뵙고 또 여기 현장에서 뵙네요. 자, 지금 안철수 캠프에서 미래기획본부장님. 예. 미래를 기획하고 계십니다. 직함은 거창합니다. 전에 이제 대변인 하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미래기획본부장.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도 연설문에서 뭐 오늘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미래를 굉장히 강조해요.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이런 게 있는데 좀 전략적 선택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국민들한테 어떠한 주제를 던질 수 있느냐. 네. 국민들이 가장 이제 답답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답답하니까.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은 네. 그 길로 갈 수 있는 리더 뽑아주겠다, 찍어주겠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용주 의원께서는 이제 안철수 캠프랑 그동안 늘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7번째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했던 정견 발표 연설이 어떤 점이 비슷했고 어떤 점이 새로웠나 이거를 좀 이제 직접 이제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죠. 1회부터 7회까지 거의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들에게 특히 유권자들에게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정치 공학적 연대 없다. 그게 가장 듣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리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장 듣고 싶은 건 정책 공약 그런 거보다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손 잡아서 네. 정말 인위적인 단일화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듣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없다. 명확히 한 거죠. 국민들에게도 국민들에 의한 연대라는 취지가 이런 거죠.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에게 네. 미래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더 나은 선택인가? 정말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를 하더라도 네.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것보다는 네.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도 더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자들에게도 네. 유승민을 찍기보다는 안철수를 찍어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네. 바른정당에도 더 좋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저희들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특히 유승민이나 홍준표에 대해서 정치인 대 정치인 내지는 정당 대 정당으로 연대 논의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네. 단지 그 지지자들에게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자유한국당, 네. 바른정당을 위해서도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대선 구도에 대해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1대1 구도가 될 거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의 수직 상승 이게 이제 목격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너무나 지나치게 양자 구도를 상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보실 때 실제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기의 상승이 최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1월 말 네. 구정 때부터인 거죠. 구정 전후에서 반기문 총장이 네. 대선 출마를 접은 그 시점부터 그 전부터는 부동의 1위가 반기문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기문이 없어지고 나니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단독 1위가 굳건해 있었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네. 앞으로 저희들을 지지하는 층들이 어떤 층들인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 당시부터 설명을 했었어요. 네. 저희들이 4월, 아마 지금은 좀 저희들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온 거지만은 4월 10일, 20일, 15일 이 정도부터는 거의 양자에서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 라고 예측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양자 대결이라는 것은 대선을 문재인과 안철수 두 명 후보만 갖고 치른다. 즉 다른 후보들이 다 중간에 사퇴하거나 단일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뭐 유승민이 끝까지 있더라도 홍준표 끝까지 있더라 신정상제 끝까지 있더라도 네.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가 된다. 상수의 변수는 네. 문재인과 안철수인 것이다. 국민들이 문재인과 안철수 중에서 보고 뽑는 것이지 네.
사람들이 홍준표를 바라보고 있는 눈, 유승민을 바라보고 있는 눈, 심상정을 바라보고 있는 눈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네.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구도로 간다면 어떤 점에서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즉 문재인 후보의 결정적 약점, 문재인 후보는 이래서 이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어떤 점일까요?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특히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후의 정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안정적인 정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탄핵 사태 이후고 네. 그 전에도 작년 네. 4.13 총선 이후에 과반수에 이루는 정당이 없어서 네. 국회에서 모든 개혁입법, 모든 정치들이 다 올 수업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한 상태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간다면은 안정적인 연정 내지 안정적인 협치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협치 연정을 이룰 수 있는 리더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됐을 때 네. 다른 당, 다른 정치인을 포용해 가면서 안정적인 협치 연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적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 적극적인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반대 경우 적극적인 비토율 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40%, 43%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지지율은 있으나 네, 네. 비토 세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인 거예요. 즉 비토 세력의 존재라는 것은 네. 다른 정당, 자신을 반대하는 정당과 아울러서 연정을 협치를 이룬 데선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죠. 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부족한 것은 채워 넣으면 되지만은 비토 세력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자 대결, 4자 대결, 3자 대결 할수록 양자 할수록 안철수 씨의 지지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뭐 양자 대결에서 이기지만은 네. 뭐 3자 대결이라든지 4자 대결, 5자에서는 지금은 지금 상태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낮지만은 그 폭은 이전보다 계속 줄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2주, 3주 후에는 3자 대결에서도 4자 대결에서도 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시점이 분명히 온다. 저희들이 양자 대결에서 두 명만 후보가 남아서 이긴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4자, 네. 5자에서도 조만간 있으면은 뒤집어서 저희 안철수 후보 1위 후보가 될 것이다. 그 조만간이라는 게 한 2, 3주? 저러고 하고는 늦어 3주 안에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흐름을 지금 그렇습니다. 밑바닥에서 보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안철수 후보의 연설에서 상속자의 시대를 마감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자의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절망한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자 이건데 이제 한간에는 이게 문재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들의 채용 문제 이런 것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걸 직접 겨냥했다보다는 네. 문재인 후보가 상속자라는 거죠. 문재인 후보 자체가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노무현의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 언제 문재인이 정치에서 그 자리에 올라 있던 겁니까? 네. 아니란 거죠. 문재인의 자리는 노무현의 상속자다. 네. 정치적 상속자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에 있어서도 네.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자신은 정치를 창업해서 여기까지 일으켜 놓은 걸로 평가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의 성과를 누구로부터 상속받거나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정치적 상속자는 네. 공도 상속을 하지만 과도 상속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무현 정치의 공과 중에 공만을 상속하고 과를 상속하지 않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치에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게 소위 친노 패권 정치라는 걸 많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친문으로 이름만 바뀌었고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섰어야 되는데 네. 상속자가 그 이유를 듣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
안 좋은 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당의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당 자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39석의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 39석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번 그 현장 투표에서도 호남이 6만으로 상당히 압도적이었고요. 자, 안철수 후보, 과연 이 미래 후보라면은 호남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태어난 고향 부산, 경남에서도 상당한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그동안 이렇게 호남의 의존도가 높았을까요? 그 한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라 부산을 가서 보고도 깜짝 놀랐던 게 네. 안철수 후보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네. 게다가 부산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네. 게다가 대충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그 동네에서는 자기 지역 사람으로 봐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부산에 와서 안철수가 부산 사람이어서 안철수가 부산고등학교 나왔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말이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에 후진적으로 평가했던 네. 지역 정책, 지역을 연고로 해서 지금의 정치 성과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일면에 보면은 단점으로 볼 수 있죠. 어떤 면에 보면은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다. 진짜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산 가서 내 부산 출신입니다. 이쪽이니까 제 좋아 찍어주십시오. 말을 소위 그렇게 마케팅을 했을 법도 한데 네. 의식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의식적으로. 역으로 국민의당의 기반인 호남의 지지 없이 안철수가 오늘날 있을 수 자, 있을까요? 호남의 지지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호남이지만은 그렇죠. 호남 사람들은 네. 사람을 지도자를 뽑을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도 중시하지만은 가리잖아요. 네. 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느냐. 누가 진보 정치, 미래의 정치, 정의를 세우는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냐. 가리지 않고 뽑아줬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음. 이번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어떤 우리 박주선 후보님께서 좀 안타까운 심정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호남 정치 하는데 어떻게 호남의 후보조차 하나 못 내느냐. 네. 못 내는 게 아니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치 이념 중을 적합하게 실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네. 보고 몰아준 겁니다. 아하. 그 몰아준 사람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봤던 사람이 안철수였던 거죠. 네. 네. 안철수가 부산이 아니오고 만약 서울이었어도 네. 강원도에서 어쩌면 TK 대구 사람이었어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4월 4일입니다. 머지않아 5월 9일이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5월 9일의 투표의 시점에 있어서는 그 이후의 날에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나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린 정치적 난민들을 통합하고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지 꼭 생각해서 현명하게 꼭 저희 안철수 후보에게 한 표 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주 의원 안철수 캠프의 미래기획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